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재를 사러 홈디포에 왔습니다. 자재 값을 지금 제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는데요. 자재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시죠? 페인트 프라이머 값이 원래 지난주까지 64불이었는데 이번 주에 와보니까는 70불이 돼 있네요. 약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0%. 좀 안 되게. 예. 근데 이제 아직 럼버 가격은 신기하게도 오르진 않았어요. 드라이월은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엄청나게 자재를 들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많아지니까는 막 사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인트 가격이 올랐어요. 금리를 올렸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스티뮬러스가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에 작용하는 데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돈을 바로 소비자한테 푸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채권이나 대출 이런 것들로 이 기업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걸 사용할 때까지 또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게 이제 투기죠. 투기를 하다 보면은 그 쓸데없는 것들의 물가들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의 물가들이 올라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까지 있어서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스티뮬스를 풀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막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후에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2021년 2020년, 21년 이렇게 돈을 마구 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다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그때 이 풀었던 돈들이 작용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도 매일매일 오르고 있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때 풀었던 돈에 스티뮬러스의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뮬러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푸는 양적 완화고요. 양적 완화를 하다 보면은 돈이 너무 많아지면서 돈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누구나 돈이 많아지고 사실은 세상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절대적인 이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 물가나 이런 문제를 겪는 건 아니죠. 이 배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CERB나 이런 것들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잘렸던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까지 저는 좋았다고 보는데 그때 하마침 주식이랑 부동산 이 폭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식에다가 돈을 박는 바람에 그 주식에는 결국에는 이 대주주들, 이 주식의 주인들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피해보신 분들이 있다는 건 누군가는 이득을 봤다는 거고요. 누군가 비싸게 팔고, 나왔다는 거죠. 엑시트를 했다는 거죠. 그때 대부분은 이제 대주주들, 또 기업, 이 오너들,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오너 개념이니까요. 좀큰 포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엑시트를 한 것 같습니다. 제프 베조스도 그때 회사를 팔았고요. 일론 머스크도 그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챙겼죠. 현금화를 했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부의 재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ERB로. 그렇게, 그래서 더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집값은 물론,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값 자체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드는 자재나 시간이나 시스템 자체에도 영향이 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수요만 해도 어, 이민자들이 많고 또 애를 낳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수요에 작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 시설들, 인프라들,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큰 시설들, 공공시설들로 인해서도 많이 변화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값을 딱 나눠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물가가 아직까지 오르고 있는 것을 저희 홈디포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아직까지 이 금리를 막 올렸는데도 패닉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공사 문의를 굉장히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더 심합니다. 시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 투자자들이 점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고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상 목적입니다. 이 물가를 잡는다는 건 사실 명분에 불과하고요. 물가가 오르던 말던 사실 이 사람들은 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되면 올립니다. 그래야지 위기가 왔을 때 내릴 수 있는 여유, 쿠션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너무 많이 내렸죠. 너무 많이 내려서 올리고 있었던 즈음에 2018년, 2019년에 막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4번 정도 올렸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올렸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금리를 확 내려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려놓고
다음 위기 때 대처할 수 있게끔 쿠션을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업 지표죠. 실업 지표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뭐 경제가 어떻게 회복이 되든지 어떻게 어, 발전을 하고 이 성장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업 지표가 괜찮아질 때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도에까지는 실업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에서 이 인구를 감축을 하면서 인원들을 감축을 하면서 그런 조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금리를 올린 속도를 좀 낮추고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실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정을 할 때까지는 이 상태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건설 쪽은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던 시절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인구가 늘어나서 확 많아졌던 그때 그 시절에 났던 사람들이 지금 은퇴할 나이쯤이 되어 가고 있고, 은퇴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끼칠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세요. 그리고 트레이드 쪽도 이 인력 쪽도 거의 다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 처음 옛날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5분의 1인가요? 5분의 3인가요?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는 큰 파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도 그만큼 줄겠지만요, 공급도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밸런스를 맞출지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예측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각자의 판단에 그런 팩터들이, 요소들이 있다는 것들을 추가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7, 80대가 되어 간다면은, 6, 70, 80대가 되어 가면은, 아무래도 이 accessible housing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버먼트 그랜트도 사실 커요. 이 accessible 이 사업은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윌체어 램프 있죠. 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집에든 상가 건물에 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코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슬로프나 각도나 그리고 중간에 멈추는 지점이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수익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렌탈에도 예를 들어서 지하실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만드는데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를 슬로프로 만드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면적도 넓어지고 각도가 굉장히 슬로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파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수요도 결국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뉴홈을 지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짓는 거는 나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고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렌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걸 고려해서 특히나 1층 프로퍼티에는 왜냐면 지하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1층 프로퍼티에는 그런 준비를 좀 해서 렌트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렌트비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액세스블 자체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많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액세스블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아직까지 이제 건강하시고 이제 막 은퇴하시는 정도지만은 그분들의 부모님들을 이제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활용해서 또 준비를 한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렌트 방법을 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자재를 사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